지난 3월 철강 알루미늄 관세로 무역 전쟁을 시작했던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G20 정상회의 만참을 겨내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의 모습인데요. 양국의 외교, 재무, 무역 부문 책임자들이 총출동했고 막후 중재 역할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선임 고문도 자리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겼고 내년부터는 2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무역 전쟁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중국 역시 맞불을 놓으면서 두 고래는 서로에게 엄청난 이 관세 폭탄을 퍼부었는데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한시적 휴전에 합의하면서 고래들은 물론이고 주변국들도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먼저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네, 정효식 특파원,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에 합의한 핵심 내용은 아무래도 90일 동안 추가 협상하는 동안은 추가 관세는 없다, 이거겠는데 일단 파국은 피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러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한 시진핑 주석과 실무 만찬 결과를 보면 무역협상 타결 조건부 합의라는 게 이해되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2천억 달러어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0%로 유지하되 25%로 인상하는 계획만 유보했습니다. 대신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사이버 침해, 서비스, 농업 분야 등 미국이 문제 삼던 핵심 의제에 대해 90일간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만약 90일 동안 양국이 합의에 실패하면 25% 관세 인상은 그대로 이뤄지게 됩니다. 일단 확전은 피했지만 92일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석 달 휴전 그리고 협상 조건부 합의라고 해도 중국이 상당히 양보를 해서 얻은 결과로 봐야겠죠. 네, 백악관은 중국이 매우 상당한 액수의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등을 구입하기로 합의할 것이며 농산물은 즉각 구매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 발표에선 빠진 내용입니다. 사실 올해 무역전쟁 과정에서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 30억 달러를 시작으로 2,500억 달러로 규모를 확대하며 무차별 관세를 부과했었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 중서부 농업 지역의 대표적 수출품인 대두, 돼지고기 등 농산물 보복 관세로 맞섰는데 이번에 대규모 농산품 구매 선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중국도 많이 양보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경제에 되돌아올 피해를 생각해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겠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인상 외에 2,670억 달러에 달하는 나머지 중국의 대미 수출품 전부 관세를 매기겠다. 중국산 자동차에 중국과 똑같이 4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엄포까지 했지만 물가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중국산 부품에 의존해온 미국 제조업 전체가 입을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도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중국의 지원을 확보한 것으로도 평가됩니다. 네, 이번 휴전 계기로 무역 전쟁이 완전히 끝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양국이 제대로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구체적인 의제와 90일 협상 시한을 명시한 반면 중국 측은 의제와 시한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관세 전쟁을 멈춘 건 환영할 일이지만 미중 간의 근본적인 충돌 경로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측 공식 발표는 미국과는 결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미국이 90일 동안의 추가 협상에서 성과가 없으면 관세 전쟁을 다시 시작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했다면 중국은 90일간의 협상 시한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대신 중국은 모든 관세의 철폐를 위한 협상, 그러니까 무역 전쟁 이전으로의 복귀를 강조했습니다.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후 왕이 외교부장은 양국 정상이 새로운 관세 부과 중단에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将按照两国元首达成的原则共识，朝着取消所有加征关税的方向加紧磋商。
상무부 역시 새로운 추가 관세 부과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90일 시한의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는 백악관의 발표 내용이 중국 측 발표에는 빠졌습니다. 협상을 통해 추가 관세 부과를 막고 기존 관세의 폐지나 관세율을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했다는 분석입니다. 미중 양국은 오는 12일부터 나흘간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관영신화통신은 사평에서 이번 합의가 세계 모든 사람을 한숨 돌리게 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정한 속도로 자신의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급격한 정책 변화나 일방적 양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일단 휴전에 들어갔는데 결국 이게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많이들 아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지난 9월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은 20일이나 20개월이 아니라 20년간 지속할 것이다. 이 중국의 성장이 계속될수록 미국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중국이 내세우는 목표가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란 것입니다. 2025년 안에 중국을 첨단 산업으로 고도화시켜서 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당연히 견제를 하겠죠. 내세우는 건 중국의 불공정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반칙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의 기술을 베끼거나 훔치면서 크고 있고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 못하게 장벽을 치고 있으니까 이걸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의 관세 폭탄이 상당 부분 중국 제조 2025 관련 제품들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무역 수지 문제를 넘어서 기술 패권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두 고래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산다 흔히들 말을 하죠. 네. 중국은 우리나라의 1위 수출국이고요. 미국은 2위입니다. 중국은 27%, 미국은 12%인데요. 그런 두 나라가 싸우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중국의 영향이 큽니다.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 경제는 몸살 걸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문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 중간재나 부품들을 많이 수출합니다. 그런데 관세 폭탄 때문에 중국산 TV나 컴퓨터가 미국에서 안 팔리게 되면은 중국 기업의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되는 한국 기업들도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무역주의가 우리나라를 직접 겨냥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철강 제품에도 관세 폭탄 부과하려다가 철회했다는 점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최 기자 말대로 미중 간 전쟁이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는 거라면 우리나라에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갈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이 대답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지난달 해외 순방 마치고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세안, 인도,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정 국가의 의존적인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는 지난 사드 보복 사태를 통해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수출 위주가 아닌 내수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말은 쉽지만 많은 투자와 노력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G20입니다. 이 모임을 의미하는 그룹에 20개 국가를 합쳐서 주요 20개국이라는 의미의 G20. 이 회원국을 다 합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 또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니 영향력이 상당한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래 1975년 석유 파동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와 프랑스, 서독,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정상이 모였던 G7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더 많은 나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그래서 각 대륙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추가되면서 G20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후 사실상 세계 경제 흐름을 주도하는 회의로 자리매김했는데
그래서 매해 대부분의 논의는 경제 문제에 맞춰져 왔습니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는 독일에서 열렸죠.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신베를린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후 1년 동안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 경제 문제 외에 한반도 평화 문제가 각국 정상들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지금 여전히 풀어야 할 실타래는 아주 복잡하지만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한 번 큰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G20이었습니다.